자, 이건 21년 3월 고3 학평에서 이제 인문 지문에 3점짜리 보기 문제가 두 개 있었죠. 두 개 중에 두 번째 거예요. 18번도 3점짜리 문제고 19번도 3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항상 설명하는 밑줄 추론 유형인데, 펜이 어디 갔냐? 밑줄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풀던 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항상 풀던 대로 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일단 나왔는데, 뭔가 이거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문을 쓱 읽었는데, 그때부터 혼란에 빠졌어요. 결국은 전부 다 이해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푸는 게 효율적인 접근 방법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밑줄 추론 문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런 문제는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100이면은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 전부 다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의 갈래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 하나의 포인트를 네가 캐치를 했냐, 캐치하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니은, 외제주의자의 입장, 그리고 기억 봐야 됩니다. 이러한 기억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니은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외제주의자라는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외제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니은 근처를 보셔도 되고 외제주의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보셔도 돼요. 외제주의의 기본 입장은 뭐 객관적 근거에 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들 쓱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거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외제주의자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외제주의자는 어떠한 뭐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이 상황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을 내가 직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증거이고, 이것이 내 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기억의 상황을 볼게요. 기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기억, 한국이 골을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있나요? 한국이 골을 넣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믿는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한국이 골 넣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나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건가요? 그쵸?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유일하게 말하는 2번 선지가 답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소에 풀던 대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바로 나왔어요. 막 10초, 15초 이렇게 답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뒤에 따라서 기억은 지식이 아니다, 뭐 지식이 아니다, 지식이다, 이걸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이 많아져서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문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실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은 여기서 끝인 겁니다. 이 지식인가 지식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외제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은 어떤 식으로 봐도 이거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상황이 끝.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풀었고 이 틀에 맞춰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로 끝이에요. 외지주의자의 입장은. 그런데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문을 가급적 피시면은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모의고사 끝난 직후에 지금 정답 나오기 전에 풀고 있는 건데 지문에서 지식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지식이란 정당화, 믿음, 그리고 뭐지? 정당화, 믿음 뭐냐? 그 다음 참인가? 참? 이거 맞 정당화, 믿음, 참 맞나요? 네, 정당화, 믿음, 참. 이 세 가지가 지식이라고. 그런데 뭐 개튜어인가 뭔가 하는 아저씨가 이 정당화, 믿음, 참과 지식은 필요 충분히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필요 충분히 될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지식은 지식이라면 정당화, 믿음, 참 둘이 아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면 정당화, 믿음, 참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정당화, 믿음, 참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 반론이 어떤 반론인가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맥락상 판단을 해보면 이 지식이 정당화, 믿음, 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논조를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정당화에 대해서 정해버리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예전 방식대로 정당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경우에 정당화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둘의 필요 충분 관계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가? 지식이 정당화, 믿음, 참이라는 것은 맞는 말인데 예전에 하던 방식에서는 오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당화를 하는 방식을 수정을 해야 한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꿈으로써 지식과 정당화, 믿음, 참은 같은 것이다라는 걸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방식, 이걸 정당화를 어떤 식으로 볼지에 대한 방식이 바로 내재와 외재의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 방식으로 봤을 때 생겼던 오류가 바로 기억,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 믿음, 정당화,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된 외재의 방식이 바로 내가 직접 본 것이 객관적 증거이며 정당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방식에서는 이 방식이란다. 이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라는 이 예시에서는 내가 직접 본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화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당연히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틀이 아니라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문을 읽고 이 선지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판단하는 학생은 이걸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풀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 방향대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것 찾는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필요한 포인트들을 잡고 틀을 잡아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시간 오래 걸렸던 친구들 전부 다 이 문제 아주 빨리 풀고 다 맞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